2025년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에 히든풋볼 K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오전에 모여서 히든풋볼 K 녹화를 하는데 내일도 바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경기가 있는 적이 있었나? 뭐 주중 경기 뭐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뭐 뭔가 이 하루 이틀 만에 경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5월 치고 연휴가 좀 길죠. 원래 5월 연휴가 이렇게 길진 않았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지난주에 뭐 목금부터 사이 금요일부터가 우리 K리그 1 일정도 시작이 됐고 사실상 연휴의 시작이었잖아요. K리그 1 일정이 이게 따닥따닥 이렇게 좀 잡힌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네. 선수들은 이 정도 일정으로 시작하면 아마 배터리 한 80에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번 이렇게 경기. 다닥다닥 그 경기가 붙어 있으면 어때요? 막 아침도 원정 갔다 오고 막 주중 경기 있고 주말 경기 있고 그러면 어때요? 회복이 사실 안 된 느낌이 들고 100%의 컨디션으로는 못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해요. 팀마다 이틀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틀은 시간, 진짜 힘들어요. 그럼 이틀 시간 있을 때는 그 다음날 회복 훈련할 때 네. 잠깐 조깅 같은 것만 하고 끝내고 운동 그렇게 그렇죠. 하나요? 뭐 전술 훈련 같은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전술훈련 했다가는 배터리가 한 5% 더 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면 별로 안 닿는데 그래도 한 30% 달아야 닿는. 30%도 30%도 많이 다는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전술련이 좀 힘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아예 그냥 회복 훈련도 안 하는 팀도 있어요. 아예 쉬어라. 네, 그냥 아예 각자 뭐 사우나 하고 어.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은 역시 뭐 다음 날 경기 준비하기 때문에 전술 훈련이라는 거 살짝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냥 서서 포지션만 맞추는 그런 최소한의 움직임 이 정도만 하고 또 원정 가는 팀은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구나. 야, 그러면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뭐 잘 나가는 팀은 야, 하던 대로 해서 으쌰으쌰 그렇죠. 하자 하면 되는데 네. 안 되는 팀은 안 되는 아니 팀은 이거를 곧 감독 입장에서는 빨리 수정하고 고치고 맞아요. 애들 수정할 좀, 수가 없어요. 해설 좀 쪼고 해야 되는데 수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또 거기다 뭐까지 챙겨야 되냐? 선수들의 기분까지 챙겨야 돼요. 기분이 이미 다운됐는데. 기분이 다운됐는데 이제 마지막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릴 거야? K 또 그러면 또 전술 수정하다가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선수들 또 다운되고 그래서 오히려 막 족구나 막 이런 거 하고 떠나는 팀들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부분은 미팅으로 또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 팀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아예 손을 놓는 것도 뭐 손을 놓을 수밖에.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똑같은 막 이거 들고 나가가지고 막 그럼 또 말 길어지고 또 오래 서 있고 그러면 그러면 아이씨 막 몰라 이 어디 내 이제 뭐야.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야, 그렇게는 진짜 안 하고 이제 힘들겠다 근데. 선수들의 그런 리커버리 진짜 힘들겠다. 리커버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는. 그래서 지금 다닥다닥 있는 경기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수정을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슬기 코치는 가족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자, 이명철 해설위원, 형철이가 처음으로 K에 등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우리가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뭘 부담이 돼? 부담되죠. 그래도 사실. K 처음 왔는데. 그냥 묻어가는 느낌으로. 네, 왜냐면 네. 슬기 코치님이랑 원일 우리 위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어떻게 호칭을 해야 돼? 사장님? 네, 대표님, 위원님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네, 네. 두 분이 워낙 시너지도 잘 맞고 주원이 형까지 해서 이게 세 분이서 하는 케미가 워낙 좋았는데 네. 제가 오면 사실 방해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그냥 빈자리가 생겨서 왔지.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걸 막 말하고 가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자신을 이제 밑으로 까는 그런 처음 스타트 발언 좋았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요즘 리그 중계 못 들어간 지가 좀 오래돼서. 오늘은 여러분 뭐 딥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저께와 어저께 있었던 얘기를 한번 훑어본다라는 느낌으로 저희 방송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원일이가 신진호가 이제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쇠창으로 이제 바닥을 꽝꽝 치면서 별말 안 하고 꽝꽝 치면 분위기가 잡힌다라고 했는데 신진호 선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뭔데 쇠창? 난 프로커리어 통상
쇠창을 치는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거 뭐죠? 이게 너무 MSG 이렇게 많이 치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얘기의 재미를 위해서 양념 치는 건 괜찮지만 양념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양념이 주 소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너무 그러니까, 들이부었다 아니, 지금. 선배가 좀 과거 이야기를 좀 먹고 살겠다는데 그걸 꼭 굳이 박제를 해가지고 쇠창을 치는 적 없다. 네. 이래버리니까 네. 당황스러운데 네. 저도 이거는 선수 생활하면서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아하, 또 이거 들은 얘기를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면 제가 짬밥이 있을 때는 신진호가 이 바닥에 이 축구화뽕을 내려칠 만큼 그 정도의 짬밥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거 못 보고 네. 이제 누구를 통해서 전화로 진호 형이 축가를 내리치더라. 그러면서 일순간 그 라카룸이 굉장히 좀 얼음장 같이 차가워졌다고 눈을 크게 떴을 때 네. 그때 좀 포항의 기강이 잡힌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럼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진호 얼마나 그 쇠창도 아닌데 세게 내리쳤으면 네. 선수들이 쇠창일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내리쳤다는 거 아, 아니에요? 그건 알겠는데. 네네. 그 이제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밑에.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실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고기 없이 그런- 양념만 있는. MSG 좋아요.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왜 봐 또, 지 얘기하는 거 꼭 잘 찾아봐 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전민강 선수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아 웃으시는 두 형님의. 나도 안 했어. 형도 크게 웃었다. 나도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엄청 좋아했다고 막 그러면서 둘이. 내가 그러면서 잘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나 뛰어넘은 거 내가 얘기하고 포항 수비의 핵심이다 하는 것도 들었지. 그러니까는 들었다고 그러면서 항상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올 시즌 베스트 11 딱 타고서 저기 히든 초대석 딱 나오는 걸로 제가 약속했습니다. 좋습니다. 와, 대박. 가고. 네. 전민관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항상 포항 경기할 때마다 전민관 선수의 플레이가 계속 눈에 좀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후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초혜준 형님, 그리고 팀 비오 팀버레이크. 비오 팀버레이크 죄송합니다. 네, SK킵, 그다음에 테스티파이, 네. 민매, 최병욱, 서영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서영님께서는 10,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힙합에서도 뉴클리어님, 또 에피아노님이 최근 7-8년 동안 제주 경기가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나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이번 주 대구 원정 이기면 감독님이 유임될 것 같고 지는 걸 또 싫고 참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김원일 패널님, 제 직장 동생이 패널님하고 군대에서 축구대회도 나가고 했다고 합니다. 포항 시절 제주로 원정 왔을 때 연락도 왔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낼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해병대 출신인가 봐요. 비둘기는 하늘의 쥐님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1라운드 오늘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제 또 메이플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메이플이요? 네, 메이플을 한 3시간, 4시간을 똑같은 짓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인내숲 하셨나? 네? 인내숲 하셨어요? 인내수이 뭐야? 메이플 안에 있는 콘텐츠예요. 우리도 했었어요. 종윤이 형 그때 제가 시켜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 레벨을 올리는 진짜? 거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반갑네요, 갑자기. 네. 정신 차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1라운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대 광주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광주가 힘들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원사이드게 흘러갈 줄 몰랐었고, 특히나 우리는 광주가 아릴랄에게 7대 0으로 지는 걸 봤지만 그래도 이 경험치가 어마무시할 거다. 울산을 상대로 좀 쉽게 느껴지면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네. 사실 그냥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아무리 잘 짜여진 팀이고 잘 만들어진 팀이라고 해도 축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고 심지어 이정열 감독조차도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나도 피곤하다. 사우디를 갔다 왔는데 나도 피곤하고 선수들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곤함이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되게 많은 필드 플레이어에게 이제 변화를 줬고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어쨌든 비행거리에 따른 피로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가
딱 보면은 압박을 할 때나 전환을 할 때 선수들이 뭘 할지가 인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움직여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체력적인 부분, 컨디션에 대한 부분이 광주에게는 너무 많이 따라왔고 아무래도 대패 직후기 때문에 단순한 비행피로 이상으로 뭔가의 좀 패배에 대한 아쉬움까지 그런 부분들이 겹쳤던 게 타이밍상 광주에게 좀 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광주 입장에서는 여러 선수들을 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생각보다 일찍 왔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이야기를 의무팀하고 해봤을 때 로테이션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을 돌린 선택을 한 것 같고 박인혁 선수도 공격보다는 측면 쪽에 측면 수비 네. 쪽에 두면서 뭔가 포인트는 준 것 같은데 그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았나 울산 입장에서는 뭐 특히 뭐, 정우영이나 이청용 선수라든지 이청용의 선제골도 그렇고 이청용 선수가 리그에서 거의 2년여 만에 득점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코리아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에 경남전이 마지막 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이기 때문에 거의 2년여 만에 득점이고 사실 베테랑들의 느낌으로 봤을 때 울산이 최근에 정우영 선수가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서 확실히 정우영의 클래스가 좀 느껴지는 장면들이 경기에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주중에 안양전도 그렇고 이번에 광주전도 그렇고 선제골 장면에 보면 정우영이 볼 뺏고 바로 이제 전진 패스 뿌려주면서부터 활로가 쫙 개척이 됐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우영의 노련함이 역시 다시금 돋보인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번뜩임을 보여준 선수는 이제 돌아온 외국인 선수 보야니치. 이제 후반에 들어왔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보야니치가 없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광주가 압박을 할 때 좀 불안한 장면들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게 아직은 울산도 3대0이라는 스코어가 되게 크긴 하지만 사실 이후에 포항전까지는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경기력적으로 팀이 좀 올라온 건지 기세를 좀 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팬들한테 기분 좋은 소식은 보야니치가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미친 활약을 했어요. 아마 다음 경기는 선발로 바로 뛸 가능성이 큰데 보야니치 한 명에 의해서 팀이 이 정도로 바뀔 수 있다. 그거를 좀 많이 보여준 게 사실 이 경기였었죠. 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그 울산이었습니다. 일단 방금 말해준 대로 보야니치의 복귀도 반갑고 하지만 그 전에 정우영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조율하는 능력들 굉장히 뛰어났었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역시나 앞에서 많이 띄워주고 있는 고승범 이진현도 있었고 어쨌든 팀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루피손에 대해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공격에서 가담하는 능력만큼은 왼쪽에서 활발함을 주지 않았나라는 기동력은 있으니까. 네, 생각인데 여기서 이제 윤재석 선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어린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 있어서 과감함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좀 참는 모습. 그리고 좀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조금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출전 시간이 있었을 때 본인도 이제 뭔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활발하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활발해요 진짜. 네, 근데 보이게 이제 많이 보여. 본인이 공격수고 본인에게 이제 찬스가 나왔을 때는 설사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느낌 있는 모습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지난 경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혈이 좀 뚫려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어떤 골이나 도움 이런 게 팍 본인에게 꽂히고 나서부터 보통 선수들 그렇게 혈 뚫리고 나서 흐름 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윤재석 선수는 그래도 그냥 전반적인 폼을 쭉 보면 혈만 한번 뚫리면 좀 괜찮게 흐름을 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의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좀 보장되는지와 또 얼마나 선수 본인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긴 하겠죠. 네, 2라운드 때는 이제 윤재석이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득점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광주는 수비 라인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안영규 선수도 실수가 있었고 안영규 선수 실수 있었고 네, 김경민 김경민 선수도, 골키퍼도 애매한 실수가 있었고 김명민 골키퍼는 올 시즌 이제 지난 시즌 대표팀까지 됐었는데 올 시즌에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예측 능력이 좋기 때문에 선방이 간간히 나오고 광주가 아예 뭐 슈팅을 허용을 안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마다 좋은 선방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김경민의 모습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골키퍼가 수비 쪽 포지션이 다 그렇지만 실수 한 번에 따르는 그 어떤 반응이나 대가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감이 올 시즌 정말 뛰어나냐?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광주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포인트는 저는 결국 오우성 선수예요. 그 강상우한테 공 뺏고 쭉 갔을 때, 네. 야 이건 골이다. 다 직감을 했을 텐데 웬걸 거기서 슈팅을 안 하고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더 쳤어요. 제가 볼 때 타이밍이. 그러다 강상우한테 다시 뺏겼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1대1 찬스니까 뭐냐면 이제 중앙선 부근부터 갑자기 통짜가 났어요. 그럼 더 어렵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팅 차려고 하는 순간에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오랜 시간 드리블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거 왼쪽을 찰지 오른쪽을 찰지 골키퍼가 나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요 상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거기서 때려 넣느냐 못 넣느냐의 이 차이가 있고 사실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조현우 선수가 앞에 있다고 해도 뭐 찍어 찬다든지 아니면 속인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펼칠 텐데 그렇기에는 조금 더 너무 긴 시간을 치고 들어왔고 네.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과감함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골문 쪽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데 아니면 골키퍼가 맞닥뜨렸을 때 진짜 페인팅을 그렇죠. 쓰면서 속이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선택이었었고 흘러나온 볼에 대한 마무리도 별로 좋지 못했었던 박정희 선수였죠. 그렇죠. 그 상황이었습니까? 1대0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했더라면 적어도 광주가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잡아냈을 텐데 그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 투입 때 오선 선수뿐만 아니라 문민서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계속 실수가 나오면서 답답한 광주의 모습이었죠. 그러다 이제 마음이 급해지면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이제 역습을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나오는데 그때 역습을 마지막에 2번 내준 게 광주한테 컸죠. 라카바 투입이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신의 한 수가 됐어요. 투입하고 한 1, 2분 만에 바로 득점이 나왔으니까. 제가 라카바 투입됐을 때 네. 교체 투입한 건 맞지만 제가 입중계됐을 때 라카바 참 실수가 없는 선수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요? 네. 투입되자마자 참 실수가 없죠. 네. 라고 했는데 1분 만에. 네, 바로 네. 골을 넣으면서 미안합니다. 라카바 미안합니다. 아유, 저희는 감사하죠. 네. 근데 내가 왜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알잖아요. 알긴 사실. 알죠. 네. 그래도 라카바가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혈이 좀 뚫렸기 때문에 네. 라카바의 그 포인트를 생산하는 능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에릭골 도운 것도 라카바라서 네. 1골의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라카바야말로 정말 혈이 좀 뚫리는 게 필요했거든요. 드리블이나 어떤 재간은 확실히 국내 선수와는 좀 달라. 느낌이 달라서 야, 이 선수는 진짜 마무리만 좀 가다듬어지면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왔을 때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태로 와서 계속 감각을 좀 올리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더라고요. 혈이 뚫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쓰느냐 나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발 밑에 볼이 왔을 때 절대 뺏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돌파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김파원 감독이 이 친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보야니치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선수가 진짜 윤활유 같은 느낌을 하는 거예요. 뭐 계속 빠르게 가다가도 그 전 경기에서는 계속 막 빠르게 가는 경우만 많았었는데 이 선수는 한 템포 죽여줄 줄도 알고 굉장히 좀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 울산 공격진에 좀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울산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김천에게 졌고 물론 안약에 승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승률이 막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기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보야니치의 가세가 저는 엄청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패스 몇 번이 그냥 그냥 다르더라고요. 그냥 다르잖아요. 템포가 달라요. 템포가. 그 엄원상하고 투입된자마자 엄원상하고 주고받으면서 오른쪽에서 풀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힐킥으로 한번 뒤로 내주고 다시 한번 전환해주고 그 뒤에 또 중앙 들어와서 경기 조율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보통이었으면 빠르게 급하게 나갔을 법한 패스 타이밍에서 한번 몸을 돌리면서 옆으로나 뒤로 패스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게 진짜 보야니치가 대단하긴 했어요. 좀 보야니치 능력에 대해서 극대화해서 표현하자면 울산 패스 100번과 보야니치 패스 1번과 같다. 그러고 100번이다. 진짜 그냥 뺐으면 보야니치 주면 된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시야나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뭐 시야나 패스의 세기, 그 패스의 길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팀 퀄리티마저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야니치가 있었을 때 울산 기대됐지만 보야니치가 없었을 때의 울산도 잘 대비를 해주면 그쵸. 좋은 팀으로 더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 김천입니다. 뭐 빡빡한 경기이긴 했는데요. 포항이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은 준비했던 거를 저는 잘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전에 포항은 신가훈과 어정원이 양쪽 측면 수비수로 나오고 황서훈과 오베르단이 미드필드로 나왔는데 부상 선수 발생으로 인해서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주고 김천이 워낙 좀 조직이 좋다 보니까 후방에서 높은 위치까지 볼을 풀어 나오기에는 좀 버거운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김천의 좀 수비가 좀 단단했고 좀 강력했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이제 선제 실점 이후에 오베르단이 바로 따라붙는 동점골을 넣었고 또 조상국 선수가 오베르단의 패스를 받고 득점을 터뜨렸지만 그게 아쉽게 좀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되면서 골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 좀 포항은 홈에서 승점 3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좀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동원의 그 역스킥 그게 또 이동준의 발밑에 떨어지면서 이동준이 또 박상혁에게 밀어주면서 버저비터 득점을 터뜨리면서 김천이 포항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포항은 사실 최근에 정말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경기 내용엔 나오긴 했었나요? 경기 내용에 네. 나왔고 근데 김천이 워낙 또 좋은 선수를 강팀이니까. 보유하고 있고 또 포항이 김천을 만났을 때 좋은 경기력이 많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번 경기가 아마 본인들이 준비했었던 거를 가장 그래도 경기는 패배했지만 잘 하지 않았나 선수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포항이 김천을 만났을 때 공식전으로는 4연패고 5경기째 무승이거든요. 뭔가 이번에도 내용적으로는 희망이 좀 보였는데 결국 그간의 맞대결 기록에서의 어떤 그 결과상의 아쉬움들 이게 좀 더 징크스처럼 좀 따라온 그런 좀 이번 결과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포항은 이호재 선수가 이제 지난 8라운드 때 PK 골, 그러니까 필드 골이 이제 없는데 최전방 공격수가 이 정도로 골이 없으면 어때요?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이호재. 네. 그래도 뭐 팀적으로 봤을 때, 만약 선수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공격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골을 못 넣어 계속. 그럼 어때요? 그 공격수가 저는 아니어가지고 그 심정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수비수가 계속 연속 실점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주위에서 그런 그 공격진 보고 야 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복돋아주고 하나요? 그런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원톱 공격수는 그 본인만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를 안 해. 뭘 얘기를 해도 잘 뭔가 뭐라 그러지? 자신만의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또 원톱 공격수만의 그런 스타일이고 뭐 별다른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좀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원톱 공격수. 네. 그래서 이호재 선수의 좀 득점이 나와야지만 포항이 이제 매경기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오베르단입니다. 중원에서 오베르단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매 경기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요. 이 오베르단 주위에서 뭔가 좀 더 받쳐주고 도와줄 선수가 있으면은 좀 좋을 텐데 크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완델손이나 뭐 이런 선수도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패스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 좀 완델손 이런 선수들이 없어가지고 좀 오베르단을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안 나오지 않나. 수비도 오베르단이 하고 공격까지 또 오베르단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움을 좀 갖고 있지 않나. 멤버를 봤을 때 포항이 사실 멤버가 많이 부족한가 좀 약한가라고 하다가도 참 포항이라는 팀이 매력이 있는 게 이제 멤버를 보면 어느 정도는 리그에서 버틸 수 있는 스쿼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베르다 중심으로 해서 뭐 신광훈, 주닝요 괜찮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 뭐 이태석, 한현석 그때도 우리가 네. 좋다고 얘기했었고 전민광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팀이면은 지금의 분위기와 함께 꽤 좋은 성적,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 군대에서 좀 전역하는 선수들도 온다고 하면 확실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앞에 밑에서부터 후방에서 빌드업을 풀어 나올지 그리고 또 지금 조르지랑 조상혁 그리고 이호재 이렇게 좀 키 큰 선수들로 좀 재미를 봤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좀 김천이랑 할 때 좀 간결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좀 후방에서부터 풀어 나오면서 또 끊기면서 좀 많은 좀 위험 찬스도 많이 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시도를 하다 보니까 또 찬스도 잡고 또 역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았는데 뭐 박태하 감독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계속 이어 나갈 것 같습니다. 김천 성문은 역시나 지난 시즌에 이어서 승점 20점 지금 3위를 이제 마크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여 경기 하나 이기면 대전하고는 3점 차. 지난 시즌과 거의 똑같이 김천도 가져가는 거죠. 좀 지켜볼게요. 네, 다른 팀들이 더 분발해야죠.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신강훈 선수 또 얘기 한번 해보면 네. 나이 40을 바라보는 그 타이밍에 엉덩이 골이 보이면서까지 또 네. 크로스를 집중해서 올리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서 좀 칭찬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번 이 경기에서 맞아요. 교체를 또 김대원 선수를 들었는데 신강훈 선수가 거기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군대에서 작업 다 끝냈어. 그리고 이제 끝났다 이러고 딱 쉬로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제 행보관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작업을 해 이런 느낌인 거죠. 본인은 이제 0대0 본인의 플레이를 다 마치고 이제 벤치로 돌아가고 한 7, 8초를 나 다 했어 이러고 가는데 내가 아니라고 나 다시 뛰어야 돼? 그 내려놨던 뭔가 이제 휴식이다라고 이제 나 쉬어야 돼 휴가 가야 돼 막 이런 우리 입장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 장면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나가고 싶었나 봐. 힘들었나 봐. 근데 본인이 그 타이밍에 이제 교체하고 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갔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번호를 17번을 들은 걸 본 것 같아. 그러면서 한 7, 8초 이상을 걸어 나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완전히 이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나 이제 나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반가 했다 이러고서 가고 있는데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다시 들어와서 네. 경기를 또 치르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네. 동해안 더비 앞두고 있어서 이제 포항이 빨리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김천한테 지긴 했지만 최근에 포항의 승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은 되게 다운되거나 뭐 팀적으로 봤을 때 뭔가 활발함이 안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회복하는 시간도 똑같구나. 그러면 그쵸. 뭐, 예. 같은 날 했죠. 네. 같은 경기를 해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포항에서 동해안 더비 할 때는 클럽하우스에서 출발해도 되겠네요. 멀지 않으니까. 아니죠. 또 원정 가야죠. 그 가까운데? 네. 숙소를 미리 잡아놓고. 당연히 호텔. 한 4, 50분이면 가잖아요. 포항에 비하면 울산은 대도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 원정을 가는 재미가 있다. 가깝고. 그러니까 네. 가까우니까 클럽하우스에서 안 가나 봐요. 클럽하우스에서 안 갑니다. 클럽하우스는 또 저기 어디야? 영덕 근처에 있고 또 그래서, 울산은 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 오천이나 이런 데 있다 그러면 당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포항은 또 영덕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울산 시내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또 네. 묵고서 네. 다음 날 또 경기를 치르는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정 가기 전날에 각 그 원정 갔을 때보다 호텔에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텔 컨디션을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호텔 컨디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상주 원정을 가면 그 호텔 같은 모텔에서 그 냉장고 소리 때문에 냉장고 소리가 옛날 냉장고 특징인데. 옛날 특징인데 진짜. 이게 계속 들어서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울산은 정말 원정 가기 최적의 가깝고 냉장고 호텔 소리 안 좋고, 나고. 그리고 또
현대 관련된 그런 호텔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의 호텔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가깝지만 포항은 하루 전날 호텔에서 머물고 동해안 더비를 준비한다. 아, 동해안 더비 재밌겠다. 일단은 어린이날에 바로 하죠. 네. 네, 내일 월요일. 네. 월요일 바로 저녁에 네. 하죠. 네. 둘 다 팀이 나쁘지 않아서 지금. 직전은 울산이 이겼고 그렇죠. 최근 승률은 사실 포항이 더 좋아요. 너무 중요할 때 만났네요. 네. 오베르단과 이 보야니치. 보야니치의 대결도 볼만할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대전 대 안양 경기입니다. 아, 대전. 야, 대단합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김현호. 네, 신성. 야마라고 같은 나이죠. 2007년생이니까. 와, 네. 등장하면서 데뷔골 기록해주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새로운 영웅의 탄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왜냐면 일단 대전 팬들한테는 뭐 신성이니까 요즘에 K리그 1의 특징은 항상 17세에 뭐 16세, 17세, 18세 이 나이대에 준프로 계약 맺은 선수들이 첫 시즌에 항상 좀 준비된 활약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김현호 선수도 그런데 2007년생 17살에 이제 준프로 계약을 맺은 선수가 이번이 프로 데뷔전이었고요. 전반 36분 김문환의 크로스에 헤더로 마무리를 하면서 17세 7개월 21일의 나이로 대전 구단 역대 최연소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꽤구나. 네. 황인범의 그 최연소 득점을 제가 현장에서 실점을 한 걸 왼발로 기가 막히게 똑바로 뽑으면서. 정말 가까이서. 시점에다고? 네. 네. 그래서 대전 팬분들한테는 새로운 대전의 아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대전이 뭐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지금 스토크시티에 있는 배준호 뭐 또 이제 곧 브라이튼으로 가게 될 현 대전의 윤도영 여기 이제 혹시 김현우 선수까지 뭔가 그 계보를 이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크고요. 일단은 대전 유스 시스템을 당연히 거쳤고 차범근 축구상 수상 경력도 있고요. 오. 이미 데뷔 전부터 저도 얘기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재력 좋다. 다재다능하다. 공격수 내지는 측면 윙까지 상황 전술에 따라서는 소화가 가능하다. 키가 187이에요. 이런 좋은 체격 조건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데뷔 전부터 골이 나오면서 추후 대전에 이제 공격 옵션이 새롭게 좀 필요할 때 아마 김현우 선수가 올 시즌에도 심심치 않게 좀 쓰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진짜 그 황선홍 감독이 항상 그 어린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대바라져야 된다. 근데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고 황선홍 감독이 그런 주문한 그대로 경기장에서 진짜 쫄지 않고 어린 선수답지 않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해병대 내렸어요. 머리더라고 머리가. 그러니까 아빠가 해병대 짧아가지고. 출신인가? 근본 있는 머리야. 짧아가 가기적이네. 약간 좀 깡다구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느낌 받았냐면 그 예전에 막 피파 이런 거 하면은 커스텀 해가지고 막 2m 2m 7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머리 막 그쵸, 짧게 깎고 막 뭐 스피드 막 80, 90 올려가지고 막 그런 느낌으로 막 사기 캐릭 만드는 느낌이었잖아요. 단단한 느낌이 들고. 단단한 느낌에 실력까지 겸비를 했다. 이거는 대전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이가 어리지만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요. 좋죠. 네, 네. 엄청나게 이제 다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수로서 데뷔 전에 이렇게 득점을 했다. 엄청난 재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뭐 올림픽 대표팀의 결과가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린 선수들과 최근까지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이제 황선홍 감독이 뭔가 어린 선수들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가 좀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좀 많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는 건 이미 훈련장에서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지. 씹어 먹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했다는 거지. 결코 뭐 훈련장에서 보여주지 못하는데 황선홍 감독이 어린 선수를 뭐 기용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선배들하고 했을 때도 아마 충분히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로 출전하고 득점까지 터뜨리지 않았나. 어쩌면 이런 것도 선수의 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김현우 선수가 나와서 어린 선수가 데뷔전 데뷔골을 프로씬에서 기록했다. 근데 팀은 졌다. 그리고 팀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골이 되게 그렇죠. 퇴색되고 본인도 뭔가 좀 난 이 팀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법도 하고. 근데 이제 팀이 잘 나가는데 그 와중에 팀이 승리하는 연승하는 골을 기록을 했었고 계속 승승장구하면 이 분위기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김현우 선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훈련하는 선수가 주민규. 이거 쫙쫙
빨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네. 본인을 지도하는 감독이 또 황선홍.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이 공격수 입장에서는 진짜 천운을 타고났다. 네. 대표팀 그럴 레전드가 수 있고. 있네요. 그거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튜터라고 하잖아. 튜터링. 어린 네. 선수가 어떤 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고참 선수들 잘하는 고참 선수가 있으면 그걸 좀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중앙 수비 딱 들어갔어 어렸을 때. 네. 근데 아주 뭐 좋은 중앙 수비수 뭐 10년차, 15년차 프로 선수가 있어. 그럼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배우나요? 보면서 배우죠.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알려주진 않습니다.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이제 추천 입지가 있어서. 너한테만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네. 그 움직임보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친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알려주더라고. 너한테 해봤자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건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본인 포지션에는 그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곁눈질로 좀 보고 이 선수가 이렇게 한다는 걸 정도를 하지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본인의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다른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제 코치님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랑 친하게 지내는 선수 중에 센터백이 있는지. 그러니까 새끼야 왜 안 지냈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슬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김연호 선수의 활약 덕분에 대전 팬들은 이게 사실 이 팬들이 흥분하는 요소가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몇 가지가 대전에게 지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상외의 성적. 대전 잘해야 되긴 하지만 진짜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하지만 리그 1위? 야 이것까지는 우리도 몰랐는데. 그런 거. 두 번째 연승. 그죠, 연승. 너무 흥분되죠. 네. 세 번째 어린 선수의 등장. 이 지금 대전 팬들은 지금 그리고 네 번째 안유진의 등장.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쵸. 뭐 어쩌라는 거야? 이번 시즌 시축 라인업이 또 화려해요. 강호동 씨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축했잖아요. 완전 어린이날이야. 진짜 어린이날이야 지금. 진짜 축제 분위기지 않을 수 없다. 네. 네. 사실 진짜 그리고 이 경기 승리에 있어서는 이창근 골키퍼가 언제나 그렇듯 또 공로가 컸었어요. 그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김현호 선수 입장에서도 정말 골을 잘 넣어줬고 지금 이런 축제 분위기가 쭉 가시는데 이게 가지지 않는 데 있어서 이창근 골키퍼가 또 사실 안양이 이번에 젖잘싸였거든요. 되게 잘했어요. 안양 잘해요. 내용적으로 네. 보면 안양이 이거는 물론 패배했지만 사실 승점을 따도 이상할 게 없을 그런 경기를 좀 펼쳤다고 좀 봤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제 득점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었고. 근데 나 좀 창근이한테 좀 미안하네. 제가 또 그 클리어 이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번 경기에서 그 왼쪽 풀백하고 이 미스매치가 나와가지고 실점을 벌였거든. 지금 이 부담을 받나 생각을 하고 있나?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 네, 관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 네. 끝나고 나가지고 막 또 뭐 분명히 이거는 수비가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또 막 거기서 뭐 이거 등을 쥐고 있더라고. 관심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마 신경 안 쓰시지 않을까요? 그랬었지 하고 다시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창근이가 이제 뭐 걷어 이러면 이제 본인 골키퍼 콜이 없으면 그 수비수들도 그냥 플레이를 해야 된다. 수비가 판단을 해서 창근이한테 나와라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안양은 진짜 젖잘싼데 결정력만 아쉬웠다. 사실 기회 되게 많았어요. 뭐 김보경 선수한테 걸렸던 기회도 있었고 네. 초반에 공세가 일단 좋았고 압박도 잘해줬기 때문에 뭔가 그냥 승격팀이기 때문에 또 선두팀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수비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수비적인 시간이 좀 있긴 있었지만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면서 계속 대전에게 오히려 초반에 이른 시간 슈팅 기회를 만들었던 게 안양이었음을 고려하면 확실히 경기 자체에 대한 접근이 좋았다. 그런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막판에 강윤성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이제 안양 벤치하고 좀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로 막판 정도 되면 막 흥분된 상태잖아요. 사실 그렇죠. 벤치에서도 그냥 마냥 경기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 지고 있는 팀은 진짜 완전 예민해져가지고 마지막에 막 엄청나게 뜨거운 어떤 그 벤치 분위기인데 거기서 이제 사이드 라인에서 있었던 강윤성과 충돌이 일어나서 볼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네, 그러면서 강윤성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요. 경기 끝나고
강윤선 선수가 내가 좀 흥분했다. 네. 뭐 이런 저런 상황이었는데 뭐 안양 벤치에서도 또 좀 뭐 했던 행동들이 선수를 뭐 자극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선수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이래? 이런 느낌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좀 흥분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충분히 반응을 일어나면서 반응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반응을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강윤선 선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강윤선 선수는 뭐 벌금 내면 되죠. 그리고 이 정도로 벌금 낼까? 내야죠. 이거는. 이 정도로 그래도 면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기기도 했고 강윤선 선수 활약 좋은데 야 벌금 내 이러면 너무 선수 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너무 쓸데없는 뭐 태클이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통짝 이런 거 해가지고 퇴장당했다 뭐 옐로 카드 받았다 중요한 순간에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팀이 패배했다. 근데 저는 지금 기반을 잘 다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 경기 빅매치에 이거 강윤선 선수가 뛰지 못한다? 이거는 팀에 있어서 굉장한 마이너스고 그리고 제 손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손목이 비어 있어요. 네. 시계가 없다는 얘기. 네. 제가 선수 시절에 벌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저도 이 퇴장. 퇴장이나 뭐 이런 뭐 물병을 걷어 찬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퇴장을 당해서 팀에서 벌금을 많이 냈거든요. 벌금을 많이 맞아 보면 네. 이 벌금을 안 냈으면 제가 시계를 하나 살 수 있었던 그 정도 금액까지 가는 벌금을 냈기 때문에 얼마예요 보통? 퇴장 보통 당하면? 뭐 진짜 뭐 한 200, 300 이 정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뭐 1,000만 원까지도 1,000만 내는 그럼 그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요? 어디에? 그 상조에 내고 자동이체- 연맹에도 내고 어. 구단이 아니라 이제 팀 그 벌금 통장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입금을 하는 형태로. 그 무통장 입금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가상 계좌로 나오나요? 가상 계좌 아니죠. 아니, 이제 진짜 계좌로 그냥. 계좌. 그냥 계좌에 입금하겠지. 실제 계좌에 이제 계좌 근데 이체. 1,000만 원? 미쳤다. 와. 야, 진짜 그 정도로 진짜 내는구나. 근데 좀 그때는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다 보면 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벌금을 이번 내지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 됐어. 이런 그런 경우도 있죠.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황선홍 감독님도 이제 다음 경기 승리를 통해서 좀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안양은 슈팅도 많이 때리고 활발하긴 합니다. 네. 항상. 일단 네. 전환도 잘 하고 있고 결국은 팀 자체 짜임새가 좋고 가장 놀랐던 게 역시 못다랑 마테우스 보시면서 네. 대전 팬분들도 야, 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느낌을 시각적으로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양이 결국 앞으로 결과를 챙기려면 결정력이 필요한데 조금 더 마무리만 좀 다듬어지면 정말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까지 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진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컬러는 뭐 제가 볼 때 진작에 보여줬고 네. 심지어는 선두권 팀을 상대로도 내용이 좀 괜찮고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결정력 불우는 사실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적으로 과연 안양이 언제쯤 이 어떤 문제를 가리면서 선수들이 결과까지 챙기는 그런 흐름의 탈지가 중요한데 다음 상대가 5월 6일이죠. FA서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해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안양 기회 잡은 거예요. 서울이 그리고 오히려 좀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내용을 네. 봤을 때는 안양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거든요. 지금 서울은 위기 중에 위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 놓치게 되면 정말 이거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지노선이에요. 서울 입장에서는. 근데 안양은 지금의 분위기 물론 패배는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서울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 서울보다 나으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최현우 선수 만회골이 추가 시간에 터진 게 안양한테는 충분히 다음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대전이 이 경기 전까지 2경기 무실점이었거든요. 수비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90분 동안 안양을 상대로 위기는 있었지만 실점은 안 하고 있었던 대전인데 마지막까지 안양이 투지를 보인 끝에 좋은 경기력이 터질 듯 하다가 결국은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결과와 별개로 다음 일정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안양 팬분들도 우리 졌지만 너무 잘 싸웠다. 그렇지. 다음에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어떤 마음을 많이 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연휴가 긴 상황인데 뭐 동해안 더비뿐만 아니라
이 안양과 서울에, 서울의 경기도 볼만한 경기가 월화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짠 거겠죠. 미리서부터. 그쵸. 네. 네, 이 한 주가 연휴 주간이고 선수들의 빡빡한 일정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팬들이 너무 재밌게 경기들을 몰아서 좀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미친 일정이 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전북도 대전하고 붙어요. 아, 그죠. 네, 전북 대전도 이제 그것도 볼만하게 화요일이죠. 있고. 6일 화요일에. 네. 빅매치가 너무 많네. 그렇습니다. 자, 강원대 수원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전에 이 대표이사하고 이제 춘천시장하고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경기 외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경기 전에 이제 운동장 주위에 김병지 대표이사 사퇴하라라는 걸개가 걸렸었고 또 그 걸개를 치우지 않은 그러니까 걷지 않은 춘천시에 항의를 하는 김병지 대표이사가 춘천시장을 경기장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초유의 사태 한 번도 이런 그 시도민 구단으로서 대표이사와 시장. 그뭐 도지사 내지는 네, 시장하고 시장과의. 충돌하는 이런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장에 아예 대표 사퇴 현수막이 버젓이 걸릴 정도면 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사실 네.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제 정말 아예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언급까지 하면서 춘천시 측과 김병지 대표이사 간의 갈등이 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그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중재가 좀 되겠지 하고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치.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아예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에서 시각적으로 보일 정도로까지 번질 줄은 진짜 좀 몰랐던 일입니다. 네. 그 걸개를 적극적으로 못 치우나라는 의문도 들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비표를 뺏어가지고 또 출입금지를 또 춘천시장을 시키고. 출입금지 시키고. 야 이거는 정말 네. 가정의 달이고 또 많은 어린이 팬들도 보고 왔을 텐데 네. 보러 왔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어른들이 이렇게 좀 안 싸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마 현장이 많이 또 술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사실 올 시즌 강원의 분위기가 사실 지금까지는 성적이 좀 좋진 않잖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현장에서까지 이런 좀 소동이 일어난 게 팬들 입장에서도 좀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도 둘 다 암울했습니다. 네, 사실 둘 다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K리그에서 둘 다 골을 제일 못 넣는 팀들 간에 만났거든요. 그쵸. 그래서인지 몰라도 0대0. 네. 게다가 정예 멤버도 사실 아니었죠. 강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탈자가 워낙에 좀 많았어요. 강원의 지금 그 지난 라인업을 좀 보면 주축 선수들 부상 공백이 일단 워낙에 컸습니다. 이날 라인업 보면 이유현 선수가 일단 지난번 대전자 때 코뼈 골절 부상을 당해서 이유현 선수가 빠진 것도 컸고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정말 중요하죠. 네. 수비의 강투지도 부상으로 결장. 강준혁과 가브리엘도 컨디션 난조로 명단 제외. 이런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단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했던 상황인데 멤버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경호 감독이 포메이션이나 전술만큼은 그대로 좀 가져갔어요. 4-4-2 형태로 일단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익숙한 형태대로 수원FC를 공략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좀 했었는데 코바체비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시도는 했지만 좋은 어떤 득점으로의 결실을 맺지는 못했고 풀백들이 올라와서 특히 홍철 선수가 이날 공격 지원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기회 마무리로 이어지진 않았고 결국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셋피스를 노리거나 롱패스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을 좀 노렸고 후반에는 선수 변화를 주면서 이지호 선수가 또 활발하게 움직여줬었거든요. 근데 김민중 골이 VAR로 취소되는 불운도 있었고 부상 변수 등이 발생하면서 선수들 간의 어떤 조직력이 주전들이 갖춰질 때보다 원활치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됐을 거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결국 골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는 그동안의 어떤 빈공의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서 강원 전체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작용을 한 결과가 좀 아닌가라고 좀 느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강원의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나 이런 그 만드는 과정은 되게 어설프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많은 걸 시도하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롱패스를 통한 한 번의 전진이라든지 풀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한 크로스라든지 분명 패턴 자체는 어떤 걸 그려나가는지는 확실히 좀 느껴지거든요. 골 넣는 그 마지막 방점이 문제죠, 결국은. 방점에 찍히지 않으면서 이번 경기도 그냥 0대0에 좀 그치고 말았었고 수원FC도 이날 아예 외국인을 다 공격진의 외국인 선수를 다 배치를 해놨어요. 최전방에 사박, 이선에 안데르손, 루안, 아반다 교체로 이제 서재민 선수 활용하고 이런 느낌으로 공격진을 구성했는데 개인 능력으로 슈팅을 좀 만드는 장면들도 있었고 이재원이나 김재성 선수가 3선에서 좋은 슈팅을 가져가거나 공격 지원에 나섰던 장면들도 있었지만 수원FC도 공격력이 좀 무디긴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 외국인 선수들의 합이 지금보다 더 올라오지 않으면 쉽게 골을 넣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안 고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한 명 빡 터져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앞쪽에서 저렇게 골을 못 넣으면 네. 엄청 막 화나지 않아요? 화나는 거는 골을 못 넣는다고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골은 넣을 때도 있고 못 넣을 때도 있지만 네. 팀적으로 이제 안 움직일 때, 전술적으로 안 움직이고 제 이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할 때, 수비에 좀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일 때는 굉장히 골 못 넣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팀적으로 잘 움직이는데 골을 못 넣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좀 치근한 마음이 들죠. 그래? 터지면 될 텐데 이랬는데 네. 이제 골도 못 넣었는데 만약에 공이 나갔어. 근데 빨리 스톱하고 다음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데 막 3-4걸음씩 밖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동작 안 하고 공격수들이. 그랬을 때는 그거 보면서 이제 뒤에서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네. 그런 거죠. 그럼 골을 잘 넣어. 네. 근데 세네그를 밖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뭐 이게 백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렁설렁해. 그러면 그럼 그 인정이죠. 골만 넣어주면. 네. 그거는 뭐 밖에서 뭐 춤을 추든 뭘 하든 뭐 그거는 다 인정합니다. 네. 강원이 지금 최저 득점, 최소 실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경기 자체에 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수비는 참 잘해주고 있는데 조직력이 그래도 수비적으로 갖춰져 있는 건 있지만 이게 11경기 7골은 사실 지금 너무한 득점 수치이긴 하거든요. 또 지난 시즌과 비교를 했을 땐 더 그렇고 지난 시즌에 잘했던 뭐 선수들의 폼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이게 좀 길어지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뭔가 득점 가문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이게 지금 길어진 시간 자체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좀 많이 더해주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정용호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1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1라운드가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4승에서 5승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강원이 딱 4승 2무 5패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뭐 되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은 무승부가 좀 채워지면서 이거보다 승점을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어수선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겠죠. 뭐 지금 이번 경기만 하더라도 사실 부상자도 좀 있었고 어쨌든 감독 부임 후에 첫 시즌이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탈자도 있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마음 한켠에는 어느 정도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난 시즌 수석 코치로 있었을 때와는 내용적인 부분이나 과정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아예 안 따라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추정이 되기는 해요. 네.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순위가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점 그런 점이 좀 다행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수원이 위기입니다. 지동원 선수도 투입됐다가 다시 교체 아웃이 됐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물론 외국인 선수들이 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벽하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축구라는 게 어떻게 완벽한 경기와 완벽한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막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더 좀 박차를 좀 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한 수원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번 경기에 한해서도 결정력도 부족했고 김은중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이 안 실점을 안 하니까 골이 안 들어가고 반대로 이제 골이 들어가면 항상 실점을 해서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 김은중 감독이 가장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 맞아. 그나마 이번 경기는 그래도 실점을 하지 않았고 공격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에 최대한 집중하는 형태로 1, 2선 조합을 짰는데 그 선수들끼리의 시너지를 내는 것도 일단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아직 완성된 게 없는 거죠. 공격이나 수비 모두 봤을 때 밸런스를 갖춰야 팀이 안정적으로 결과를 내고 성적을 낼 수 있는 건데 그 밸런스에 있어서 여전히 김은중 감독은 고민이 좀 많아 보인다. 딱 조직이 짜여져 있었는데 좋은 흐름을 타려다가 딱 윈비크람 선수가 부상 나가면서 그렇죠. 미드필드에서 좀 공백이 발생되면서 네. 좀 미드필드가 텅 비는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원 FC 진짜 위기입니다. 또 김문중 감독에 대해서 수원 팬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이제 이런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개개인적 능력에 기대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거든요. 사실 베테랑들이 이럴 때 좀 팀 분위기를 올려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지동원의 부상이 좀 다시 찾아온 점, 윤빛가람이 거의 시즌아웃급의 그렇죠. 부상을 좀 당한 상황이라는 점까지
이 중요한 베테랑들이 하필 동시에 좀 빠져 있는 게 지금 봤을 때 손FC한테는 이게 좀 많은 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긴 하죠. 자, 강원은 다음 경기가 제주 경기입니다. 네, 제주도 강원을 잡아야 되고 강원 원정경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승점을 또 추가해야 되는 상황. 서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충분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네. 강원도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리 빈공이라 해도 여기서 득점력 키우기 가장 좋은 패턴 타이밍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 제주 네.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니 근데 되게 네. 웃긴 게 엇비슷한 팀들끼리 만났어 이번 라운드에. 진짜 봐라. 다빅 매치네. 후원은 또 대구를 만나. 물론 대구가 제주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이게 완벽한 대구가 이제 뭐 완벽하게 안정적인 팀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 다 모든 경기가 다. 울산 포항도 사실 어딘가 그렇지. 아시는 분들이 있고, 동해안 더비고. 네, 거기 전북 대전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완전 상위권 순위를 완전. 굳히고 있는 팀들인데 네. 바꿔 얘기하면 제주도 강원 만나서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는 해야 돼 홈에서. 해야 돼요. 이제 제주는. 진짜 절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번 대구 제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제주를 저는 잘 공략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 홈구장만의 분위기가 있는데 오랜만에 그런 분위기를 살린 것 같고 3백으로 돌아온 대구는 선발 명단에 라마스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에서부터 좀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했고 경기 초반 요시노의 코너킥 헤더 득점이 터지면서 정치인의 추가 득점까지 나오면서 전반전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는데 제주는 후방에서부터 좀 대구가 잘 짜는 수비에 좀 본인들이 실수를 계속 남발을 하면서 전반전은 대구가 3대 0으로 끝났어도 좀 말이 괜찮을 정도로 완벽한 좀 대구의 전반전을 펼쳤는데 후반전 시작하고부터는 유리 조나탄이 좀 들어오면서 제주가 공격이 확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만회골까지 나왔는데 김윤성이 퇴장당함에도 좀 만회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가지고 왔지만 추가 득점에서는 좀 동점까지는 못 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에드가의 또 마무리가 나오면서 대구가 좀 기분 좋게 3대 1로 제주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본체는 세징야예요. 네, 세징야의 코너킥이나 세징야의 패스 이런 그 몇 번의 패스들이 팀 분위기를 완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대구 얘기할 때마다 세징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죠. 이게 결국 이제 의미 없어. 세징야의 대체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아주 좋은 외국인 선수나 아주 좋은 선수를 그냥 영입하는 거나 키우는 걸로 가야 되지 이제 세징야의 대체자를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제 세징야와 아예 다른 선수가 와서 체질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세징야를 그냥 그 자체로 똑같은 느낌의 새로운 선수로 바꾸는 건 불가능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퀄리티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물론 부진한 경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잡을 만한 팀은 잡아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세징야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정치인 선수 득점하는 장면에서 세징야 선수가 패스였잖아요.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혔어요. 이 제주 선수들도 이거를 묻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딱 그 묻어치지 못하는 그 위치에서 세징야 선수가 딱 잡아가지고 정치인 선수에게 기가 막히게 깔아줬는데 또 정치인 선수가 또 그 장면에 득점을 터뜨렸는데 진짜 과감했잖아요. 고민 없이.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고민 없이 찾기 때문에 과감함이 찾기 때문에 그런 슈팅이 분명히 나오지 그 코스는 않았을까. 왜? 그것은 막히는 코스야. 막히는 코스가 아니라 김동준 골키퍼가 이거는 분명히 내가 나와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자기를 피해서 이렇게 때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먼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떴단 말이죠. 아니 골대가 어디인지 순간적으로 백하다가 좀 놓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난 그랬을 것 같은데. 살짝 놓치기도 했는데 그렇지. 그 코스가 아마 때릴 때 분명히 본인의 오른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치인 선수 그 골 잘못 맞았다고 생각. 그래. 잘못 맞았다고 할 잘못 수도 맞으면서 있어. 맞아. 템포를 김동준 선수의 템포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그래. 가운데로 들어가는. 속였고 요상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그 상황에서 고민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 없이 때렸고 잘못 맞았고 들어갔다. 그래. 맞아요. 템포라는 빨랐으니. 게 완벽하게 발등에 제대로 얹혀서 들어가는 골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 박주영 선수 박시탈 골도 빗 맞았다고 그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타이밍에 슈팅이 오면 안 되는데 그 김동준 골키퍼는
당황했던 거고 코스도 이상하게 오니까 그렇죠. 대응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다. 골이라는 게 맞아요. 이런 골도 있는 네. 거예요. 댓글에 그 얘기가 있었죠. 못 차고 못 막았다라고.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쨌든 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득점이라는 거. 네. 굉장히 소중한 한 방. 예. 참 본인 해설 때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죠. 못해? 왜 못해 새끼야? 그냥 골이니까 일단 기뻐하고 봐야죠. 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 네. 사실 이게 빗맞은 거울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할 잘 수 못 있죠. 찬 건데 네. 골키퍼의 대응도 아쉽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참 못 차고 못 막았다. 하하하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하실 수 있나요? 넌 하지. 선출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뭔 선출이가 가능해. 아, 못 차고 못 막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슈팅스타 시즌2. 아, 슈팅스타 시즌2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시즌2가 이제 직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었죠. 네, 직관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 홈페이지 가면 슈팅스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그 티켓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볼 수 있고, 예, 만나면 사인도 할 수도 있고, 네, 선수들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이제 과거 레전드 선수들. 그리고 꽤 경기가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배너 좀 올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못 차고 못 막았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골을 본 제주 팬들은 그냥 진짜 졸라 짜증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골을 먹어도 있잖아. 좀 상대가 잘했다 이런 골이 있는 반면에 와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골을 저 어설픈 저런 골을 또 먹고 있냐 이러면 어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런 표현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제주 지금 수비수들이 단단함이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사실 대구가 수비를 단단하게 하면서 제주도 계속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수비에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전반전에는 진짜 완전히 다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최장도 당하고 맞아요. 네. 예.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이 유리 조나탄이 전 경기에 득점을 터뜨렸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또 선발로 안 나오고 박동진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사실 이게 선수 기용이 이거를 유리 조나탄을 좀 살려줄 기회였는데 오히려 선발에 빼면서 이것도 좀 하나의 좀 안 좋은 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장에서 김학범 나가 뭐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제주 팬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렇죠. 결과도 그렇고 용병술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가장 그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 유리 조나탄의 네. 선발이 아니었던 거. 네. 용병술에 있어서 결국 그 선수를 선발로 과감하게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네. 후반전에 나와서 또 똑같은 해주니까. 코스로 또 득점을 했는데 이거는 외국인 선수는 분위기 살려주고 잘할 때 또 잘한다고 해주면 또 한없이 잘하는 게 또 외국인 선수인데 이걸 또 한번 맥을 또 끊는 그런 패턴이 꼭 굳이 나왔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우리가 이번 시즌에 히든풋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좀 항상 답답한 얘기만 해야 되나. 제주 팬들에게 저 개인적으로도 미안할 정도예요. 저도 네, 제주 출신인데. 제주 출신이고 한데 네. 저 잘할 때는 또 잘했다고 해주거든요. 사실 네. 과거에 그거는 또 제가 또 하는 얘기고 지금 네.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안 좋은 경기력이 나와가지고 저 역시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상 외로 대구가 많은 득점을 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감독이 그렇죠. 이제 경질이 되고 경질 또는 사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되고 새로운 어떤 지금 감독 대행 체제인데 첫 경기는 졌고 두 번째 경기는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구는 좀 세징야도 복귀를 했고 앞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까? 아직은 조금 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전반전만 넣고 보면은 정말 좀 완벽한 그런 플레이였지만 후반전에 김윤국 선수가 퇴장당했는데도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거는 사실 예전에 대구가 정말 템백 수비하다가 한 골 먹고 이렇게 지고 뭐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짜임새를 맞춰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구 제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대구도
제주도 다음 라운드는 이겨야만 하는 상대를 만나기 때문에 뭐 대구는 이번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꼭 승리를 이제는 잡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대 전북 경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입중계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경기들을 하거든요. 뭐 전북, 뭐 울산, 뭐 서울도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사실 좀 위기에 빠져 있는 팀들 있잖아요. 연패하는 팀들도 이 팀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입중계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서울 경기를 좀 많이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전북 제일 빅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중도 4만 몇천 명, 4만 8천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와, 그 관중도 왔고 관심 네. 많이 가는 경기였는데 저도 모르게 참다 못해서 한 70분 80분 때 서울을 보면서 이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참 못한다. 정말 못하더군요. 서울이 홈에서 4만 8천 관중 앞에서 이 정도의 경기력?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되게 아쉬운 거는 사실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에 되게 많은 관중이 올 때마다 홈팀의 결과가 좀 안 따라오고 맞아요. 있어요. 작년에 울산하고 했던 어린이날 때 경기도 결국은 0대1 패배. 인천전 제가 그 단소 그 부는 그 캐릭 컨셉으로 우리 영상 찍으러 갔었던 그 서울 인천 경기 링가드가 또 뛰어서 아주 화제가 됐던 그 경기 5만 명이 넘게 왔던가 그런데 0대0 무승부였습니다. 팬들도 사실 화가 나죠. 어쨌든 정말 많은 관중이 오고 이거 정말 좋은 일이고 리그 차원에서도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쁜 일인데 항상 뭔가 홈팀의 결과가 좀 안 나오고 있어서 특히 서울 팬분들이 답답함이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이날 서울은 조용호 역시나 선발로 내보냈고 루카스 링가드 선발로 내보냈고 강성진 선수가 공격에 왔습니다. 이 4명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루카스는 간간히 위력적인 슈팅을 때리긴 했습니다만은 송범근 골키퍼에 막혔고 그렇죠. 어쨌든 그건 막힐 만한 볼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송범근도 잘하긴 했어요. 루카스도 답답한 일 정도로 날카로운 슈팅이 막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링가드는요. 네. 좀 처음에 와서 좀 신나고 좀 관심 받으니까 좀 활약도 좋았는데 그러면서 되게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하지 못해도 이 패스 하나, 트래핑 하나 뭐 이런 플레이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플레이 하나하나가 선택들이. 근데 이번 시즌에는 진짜 일반 보통 우리나라 국내 선수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링가드의 플레이는 진짜 한 단계 한 수 위를 내다보는 그쵸. 그런 패스나 이런 거를 원하는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쉬운 패스들을 굉장히 많이 미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네. 팀의 이 정도면은 사실 특별함이 없는 거죠. 링가드라는 선수에게는 맞아. 특별함이 필요한 건데 번뜩임이 없어요. 번뜩임 없고 팀의 융화가 잘 되는지도 지금으로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쉽죠. 네. 아쉽죠 사실 많이. 그리고 강성진 선수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기를 출장을 했는데 이 선수가 뭐 골을 잘 넣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C 서울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매하죠. 그리고 조용욱 선수도 전방에서 혼자 캐리하는 능력은 없어요. 주위에서 활발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 특유의 어떤 활동량으로 뭔가 좀 팀의 열정을 좀 불어넣어주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혼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니까 저는 선발 명단 나오기 전에 오늘도 조용욱이 톱으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정말 둑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대 팀에도 콤파뇨라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전 둑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조용욱 선수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전반전에는 조용욱 선수가 톱을 안 보고 강성진 선수가 또 가운데로 또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게 조용욱 선수나 강성진 선수가 나와도 득점이 없어요. 둑수가 나와도 사실 득점을 못해도 그냥 이러면 한번 써볼 만한 것 같은데 선발로. 김동 감독이 인터뷰에서 수비적인 부분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선발로 못 넣는다. 네. 근데 몸이 좀 올라오면 좀 넣겠다라고 했는데 좀 저는 둑수를 좀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김동 감독의 좀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나. 근데 굉장히 슈팅을 많이 때렸는데 득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슈팅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 기억나는 슈팅은 루카스의 슈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슈팅들도 다 예측 가능한 코스였어요. 그렇지. 전부 예측 가능한 코스였죠. 하지만 손범도 잘 맞긴 했죠. 잘 사실. 맞긴 했지만 네.
그 전북 선수들도 그 코스로는 슈팅을 줘도 충분히 맞겠다라는 그런 대비가 다 돼 있었던 그치. 그런 슈팅이고 네. 송봉훈 선수도 그날 루카스 선수가 그쪽으로 잘 때리는 걸 알기 때문에 수비수들과 좀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루카스는 그래도 괜찮은 시도들을 좀 한다고 보거든요. 슈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 선수를 그냥 위에서 좀 놓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아예 최전방으로 쓰라는 뜻은 아니고 네. 윙으로 나오더라도 볼을 받기 위해서 좀 내려와서 이제 플레이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피니쉬를 조금 더 집중을 하게 해주면 저는 좀 더 이 선수는 나은 활약이 나올 거라 보긴 하거든요. 그런 환경이 좀 동선을 조정해주면서 나와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플레이 보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포항전을 보고서 루카스를 마음속에서 보냈다가 또 지금 전북전을 보고서 다시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스를 잡을 선수가 없어요. 루카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없어. 그렇기 네. 때문에 루카스를 살리는 네. 건 많이 그렇죠. 그럼 그 선수라 과제다. 장점이 나오게끔 맞아요. 해야죠. 또 중요한 건 이제 루카스도 루카스지만 문선민의 어떤 그 활약도 중요하거든요. 교체 투입돼서 확실히 박스 근처에서의 상황이 문선민이 들어오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 다른 선수들 뭘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유재문, 황도윤 그냥 뭐 물론 황도윤 선수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선수지만 뭔가 이 뾰족하게 플레이들이 튀어나와야 되거든. 맞아요. 번뜩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면 뭐 기성용, 정승호 부상 복귀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럼 계속 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서는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 너무 밋밋해. 야 이러고 있다가 그냥 중하위권에 있으면 돼? 나는 과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는데 좀 흥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48,000 그리고 서울이라는 구단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그 생각마저 들어요. 저는 보면 서울 구단이야 우리 큰 도시 안에 있는 중심이 되는 구단이야 좀 더 잘해야 되고 일 관중들 앞에서 설사 지더라도 뭔가 그래도 우리가 진짜 투혼을 발휘해서 이기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매 경기 밋밋합니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면 끝.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면 끝. 링가드 미스 끝. 루카스 슈팅하다 벗어나면 끝. 네. 조용호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실속 없고 끝. 그냥 우리 맨날 똑같은 장면만 보고 있잖아.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전북의 그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프리킥 장면에서 링가드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빠지고 링가드가 올려줬는데 그 위치에 누가 있었냐? 김주성 선수가 들어갔는데 있었어. 넘어간 맞아. 거. 그거 넘어간 근데 거. 그거를 김주성이 그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뭐 둑스라든지 아니면 조용욱 선수가 그런 찬스를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장면이 안 부분에서 좀 나왔지. 많이 부족했다. 네. 슈팅 수는 많았지만 진짜 실속 있는 정말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어. 무너뜨리는 거는 김주성 선수 그 장면 한 장면밖에 보이지 않았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 좀 더 선수들이 뭐 감독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의 경기가 반복되면은 답답함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리그 순위가 9위예요. 네. 지금 수원 FC, 대구, 제주 다음입니다. 9위고 지금 승점도 13점에 3승 3무 4패거든요.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지금 아쉬운 성적을 지금까지는 너무 내고 있죠. 골도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9득점. 그냥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부담스러운 안양 원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 인터뷰가 이번에 좀 약간 화제가 되긴 했는데 사실 말만 들었을 때는 아니 무슨 말이야? 모든 축구가 다 승점을 따르고 해야지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주도하거나 뭔가 본인의 어떤 플랜 A대로 경기를 하려는 게 계속 안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좋은 그림들이 반복되고 하니까 진짜 이제 뭐 극단적으로 뭘 바꿔서라도 다른 식으로 경기를 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기사에 적혀있던 워딩을 봤을 네. 때는 오죽 답답하면이라는 생각이 듦과 함께 사실 이 시점에서 김기동 감독도 뭔가 보여줘야 돼요. 팬들이 마냥 인내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김기동이라는 감독이 갖고 있는 기대감, 그렇죠. 또 본인이 뭔가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스쿼드의 면면을 봤을 때 스쿼드 자체적인 문제도 크죠. 공격수 구성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스쿼드 구성의 문제도 되게 크다고 보이긴 하지만 김기동 감독도 이 시점에서는 분명 팬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보여줘야죠. 네. 네. 더 이상은 실드는 안 돼요. 이제. 그렇습니다. 김민호 감독이 또 포항에 있었을 때도 위기 상황에서 팀을 다시 추스리고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김기동이 그런 능력이 보여줘야 되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 전북은요, 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전북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일단 안정 그리고 빠른 역습. 그냥 한 번에 한 방 휘두르는 그 힘으로 승리를 계속 잡아내고 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도 전북이 공격 라인에서 주도하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서울이 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지만 어찌되었던 진영 자체가 뒤로 이제 물으면서 경기를 풀어 나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역습 이런 느낌의 축구를 보여줬거든요. 거스포 감독이 지금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선수단 구성에도 맞고 있다 흐름에도 적합하죠. 그러면서 결과를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는 흐름을 확실히 탔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원하는 거를 모두 이룬 거는 전북이었어요. 네. 그런 장면들이 효율적이기도 했고 빈도를 봐도 제가 볼 땐 더 많았던 경기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송민규의 득점도 터졌고 저는 송민규 선수 보고 송태식이 돌아왔구나. 송태식.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송민규 특유의 그 예전에 템포가 살아나는 맞아요. 리듬감이 좀 있는 모습을 그쵸. 보여줬고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약간 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골 넣은 게 엄청나게 오랜만에 골 봤어요. 네. 본인이 좀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송민규의 그 템포 보는 것 같아서 경기 보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득점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셀러브레이션을 무슨 종합 선물 세트로 하더라고. 무슨 햄스트링 잡는 셀러브레이션 했다가 막 춤췄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뭔가 이제 뭔가 그 프로포즈 했다고 프로포즈하는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의 프로포즈인가요 그게? 프로포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했어요? 네. 네. 그 박민선 네. 아나운서한테 프로포즈 하는 본인이 그거였다. 이름 얘기했어 박민선이라고. 네. 네. 그러면서 뭐 그걸로 되겠냐? 네. 우승으로 뭐 프로포즈 해라 네. 이런 네. 식으로 답방을 하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민선이하고 얘기 나눈 게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둘이 아주 행복하게 잘 네.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민선아 축하한다. 네, 네 남자친구 골 넣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 그 승리를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스포 감독에 대한 선택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고 그런 거 있어요. 야 이기는 거 좋은데 야, 우리 축구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거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죠. 전북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시즌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 부임은 첫 시즌인데 아, 첫 시즌에는 그렇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하. 네. 네. 그러고 거스포의 감독이 3백으로 후반전 3백으로 바꾸고 또 한국에 후반에 잠궈. 맞아요. 박진섭을 동시에 투입하는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야 이렇게 하면서도 전북이 밀렸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그 승강 플레이오프 겪으면서 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웬만한 위기가 와도 이제 홍정호 선수를 중심으로 단단한 수비를 좀 구축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완전 팀적으로 좀 팀 스피릿이 올라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흘러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주도한 경기에 있어서는 그 패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계획이고 그런 계획이 이제 전북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마다 습관이 생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런 느낌으로 선수들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고 팀도 그렇게 맞게끔 경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결과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전북이 벌써 7경기 5승 2무. 아 말도 안 되는 승률이에요 이거. 네. 네. 이것만으로도 흐름을 네. 탔다라는 말을 해야죠. 엄청나죠 전북한테. 사실. 네. 그리고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대전하고 승점 차가 5점 차인데 이거는 뭐 가시권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잠깐만 이번에 대전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빅게임. 야 이거 완전 그거 단두대 이거 단두대는 이제 강등권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이게 순위가 이렇게 바뀌나요? 리버스. 이걸 뭐라 그랬지? 이거를 이 승점 6점짜리 경기 이런 네. 느낌처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예. 그리고 저는 강상현 선수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전북에 딱 맞는 선수를 찾은 것 같아요. 진짜 살림꾼. 네. 이게 뒤에가 안정적이니까 강상현 선수가 압박을 가는데 거침이 없어요. 뭐 김준호 선수 그 전반 초반에 뺏어내는 장면도 그렇고 굉장히 좀 생각보다 서울 수비진에 딱 시선이 떨어지면 고개를 들었을 때 강상현 선수가 미리 붙어 있고 거기서 싸워주면서 세컨볼도 좀 차지하고 연결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 진짜 어리지만 정말 좋은 선수가 그쵸. 나왔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이제 김영빈, 홍종호, 박진섭 이 삼각형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좀 더 마음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전북의 양쪽 풀백 김태현, 김태환 이름 비슷한데 하는 플레이 보면 진짜 망나니거든요, 사실. 풀백들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거죠. 왜냐면 에너지틱하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 에너지틱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김태환 그 서울 벤치하고 막판에 그 시간 그 보내면서 싸우는 거 봐요. 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서울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네. 김태환도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게 김태환이에요, 사실. 거기서 우리 김태환은 전북팬은 입장에서는 우리 김태환은 참지 않지. 딴 선수였으면 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 김태환은 그거를 이제 2분 3분 이제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한 거죠. 그런 네. 전북 입장에서 활용을 한 거고 네. 또 김태환은 이거 승질 내면서 시간 한번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 안 했을 거야. 진짜 본인이 진짜 100%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시간 활용이라는 것을 침대 축구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빡침 축구를 한번 보여줄까? 일부러 막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침대 축구를 할 때도 진짜 아파서 쓰러질 때 있잖아요. 네. 저 사람 침대 축구 아니야. 진짜 아파서 저러는 거야. 김태환 시간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화나서 그런 거예요. 가장 솔직한 기분이었다. 근데 저는 이날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이 선수 매치업이 김태환과 김진수의 김진수. 같은 또 어. 라인이었고 김진수 선수는 전북에서 우승 5번 완전 전북의 레전드인데 유니폼을 서울로 갈아입었는데 저는 경기 중에 뭐 볼과 상관 있는 곳에서 둘이 좀 파이팅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 한 앵글에 또 김진수는 전진우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왔고 또 김태환은 서울 벤치랑 막 싸우고 있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좀 베테랑 선수로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경기 중에 나왔으면 이런 파이팅적인 부분이 경기 중에 나오면 좋은데 경기 외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좀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충돌하는 모습이 어떨까라는 그렇죠.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 근데 높은 확률로 두 선수가 충돌할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저는 사실 경기장에서 플레이 도중에 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엄청 세질 걸. 그렇죠.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축구의 묘미고 저는 묘미예요. 그냥 엄청 즐기고 싶으셨었나 보네요. 근데 그거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있어. 1대1하고 막 둘이 등지고 막 막 몸싸움 하고 막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하는 도중에 막 플레이 몸싸움 끝나가지고 하고 막 싸우고 막 밀고 뭐 찌르고 그거는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라 뭐 그래서? 김진수가 치고 들어가면 뭐 김태환이 수비를 하면서 막 막 열정적으로 들어가고. 맞고서 막 관중들 막 환성 유도하고. 환성 유도하고 네. 막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사실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 이상하게 전북이 많은 공격 횟수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못한 경기가 아닌 느낌. 사실 전북 스탯을 봤을 때는 와 경기 뭐 이렇게 하고 이겼냐? 라고 얘기할 스탯이에요. 슈팅이 3개예요. 맞아요. 근데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전북이 저는 압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집에 와가지고 중계화면 방송을 보니까 서울이 경기를 그래도 잘했네. 계속 좀 플레이를 만들어갔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북이 정말 거침없었고 에너제틱했고 뭐 압박하는 강도나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 또 후반전에는
완벽하게 또 내려서면서 서울을 정말 1대0 클린시트로 잡아내는 그런 완벽하게 승점을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선민 들어와서 좀 서울의 플레이가 좀 풀리긴 했었는데 거기까지였었고 네. 저 현장 갔었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관중이 많으니까 어땠어요? 역시 서울은 플레이는 지금 지난 시즌보다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먹거리는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북측광장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근데 북측광장이 맛있는 거는 저는 지난 시즌에도 가서 먹어봤기 때문에 네. 아는데 새로운 어떤 거네요. 시도를 했냐? 네.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야. 시작했습니다. 딜리버리를 해? 진짜요? 배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야구장이 배달 타자라는 앱을 써서 잠실 야구장이랑 오. 광주의 챔피언스필드는 배달 타자로 배달 시키는 게 돼요. 네. 광주는 제가 갔을 땐 픽업만 되긴 했는데. 광주 예, 광주 그 챔피언스필드 야구. 야구. 야구장. 예. 축구에서는 축구가 되는구나. 저도 자기 자리에? 네. 아 그래? 그래서 제가 크러쉬석 그 위에 중계 바로 앞에서 앉았거든요. 근데 이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그 앱으로 배달을 시키더라고. 우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앞서가고 있다. 이 정말 먹거리의 전력은 강화가 되고 있다. 네. K리그에서 지금 최고의 지금 먹거리 강화가 되지 골도 않나. 배달해야 되는데 골이 배달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골은 좀 배달이 아쉬운. 안 되지만 먹거리는 배달해주는 FC 서울입니다. 이거 근데 진짜 전국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거 어. 진짜 저는 축구장에서는 이걸 써본 적이 없는데 이용해보자니 진짜 편해요. 그래 편하겠지. 48,000명 와 있을 때 이게 진짜 답입니다. 저도 사실 아이랑 갔을 때 같이 막 가가지고 막 이거 기다리고 이러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배달하는 시스템을 보고서 딱 그렇게 해야지. 딱 제가 봤을 때 전광판에 이제 10분마다 알리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배달 곧 출발합니다. 두 번째 배달 곧 출발합니다. 지금 배달 시키십시오. 지금 주문하세요. 2분 뒤 출발. 2분 뒤 출발.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시키고 다시 가고 또 한 30분 되면 자, 세 번째 배달 들어갑니다. 뭐 2분 뒤 출발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별로 쫙 뿌리는 약간 그런 거. 아니면 근데- 그 식당에서처럼 배달의 민족 주문 이거 네. 뜨는 거 하고 막. 지난 시즌에도 그 포항 코리아컵 결승 때 포항 팬들이 또 왔었잖아요. 근데 그죠. 앱으로 주문은 하는 거 자체를 포항 팬들은 굉장히 좀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게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항에도. 네. 근데 이제 포항도 됐군요. 서울이 이제 먹거리 쪽으로 이제 계속 앞서 나가니까 이제 다른 구단들도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도 곧 도입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서울은 테이블석만 좀 가능하다고 하긴 하네요. 아 그래요? 태영성만. 근데 그래도 일단은 좋은 시도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48,000원면 어떻게 그거 배달시키겠어? 그렇잖아. 사실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테이블석, 확대됐으면 그건 좋겠어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과 전북의 경기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전북이 굉장히 좀 흥을 냈었던 경기였었고 서울은 굉장히 위기 속에 빠져 있고 바로 이제 안양과의 경기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많은 서울 팬들이 좀 주목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도 돌아옵니다. 매 라운드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K리그 얘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잘 봐주시고 저희는 다음 라운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